부의 본능, 브라운스톤. 부라는 것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시장하고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딱지를 붙이러 간 집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경매장에 압류 딱지에 붙들어 다니는 집들건들이 하는 말을 새겨 들을 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우니까 더 물건을 갖고 있기 쉽겠죠. 주식시장의 상투, 부동산의 시장의 상투. 주식 투자의 경우에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을 또 돈으로 기사가 나오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가 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한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라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광고가 나오면 이미 그게 비법이 나온다면 벌써 천장이다. 이미 끝나가는 끝물이다. 끝물 속에서 무언가 고객을 끌어들여서 개미들에게 떠맡기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또 너무 의심해도 안 되지만은 또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있다는 거죠. 투자의 신들이 하나같이 말하는데도 왜 대중은 시세가 바닥일 때 공포감에 질려서 주식을 매도하고 상승일 때 탐욕에 소잡혀서 주식을 매수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내의 절약이 집안을 부자로 만든다. 얼마 전 결혼한 한 회사원의 임신 3개월인 아내가 다른 집까지 많다고 고백하는데 씀씀이게 예쁜 사람이 많이 요즘은 결혼할 때도 싫다.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라. 설아재 칸테는 평생 자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칸테는 다른 좋은 대학교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해도 고향을 떠나기 싫어서 거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이 주변에 보면 철학의 철저도 모르면서 칸테형 붙박이족을 족족한다. 붙박이족들.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인 영토 본능은 모든 동물 영토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주변을 아주 사납게 군다. 멍 사자와 검은나무에 몸을 비비거나 오줌을 넣어서 내면새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뱀도 자기 집을 지킨다. 동물들이 자신의 영토를 표시하고 지키라는 것은 모두 영토의 본능이다. 영토에 대한 본능. 돈과 자동차로 과시하는 빈수레들. 나에게는 부자를 알아보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쭉정이들은 재산을 자랑한다. 미혼 시절에 재테크에 있는 뜨여 부자가 된다. 재테크들 종의 학습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경험을 많이 미혼 시절에 최소한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아라. 아파트가 당첨되면 목돈 마련의 벌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세대주로 독립한다면 무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해서 그렇구나. 도사 환상의 오령.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도 믿는 것을 더 좋아한다. 원시들은 알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왜 폭풍과 몰아치는지. 집을 사는 것과 집에 사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과 절대인 거리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지난 5년간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나 보니까 강남구가 36%군요. 그리고 대전이 3%밖에 안 올랐네. 대전이 참 어렵군요. 강주 12%, 인천 13%, 대구가 많이 올랐네. 25%, 부산 12%, 강북구는 13%, 서울이 22%, 강남이 가장 올랐네요. 사람들이 도사 환상에 빠져드는 까닭은 나도 처음에 유명 펀드 매니저가 나를 부자로 만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펀드 매니저를 알고 근데 이사를 많이 할수록 재산이 쌓인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다. 신혼집 선정인 노후 재산을 저항한다. 신혼보금자리를 어디에 꾸밀까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내가 당부하는 3가지 충고가 있다.
주식교 차트파 교주 조셉 그린빌의 영향은 요즘 차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차트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조셉 그린빌이다. 조셉 그린빌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차트 저자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공하고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그가 만든 차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린빌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중에 우연히 화장실 바닥에 문양을 보고 차트를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513 무슨 선? 글로벌 경제가 곧 한국 경제다. 사람들이 왜 미국 나스닥 주식을 쳐다보고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 부동산 올라서 미국 금리 올리는 거 무슨 상관이야? 글로벌에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쾌락 본능의 올인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교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게 오인다. 심리학자들이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족지연 실험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실험전에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다음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 앞에 빵 하나씩 넣어갖고 그래서 빵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안 먹고 1시간만 하면 빵 하나 더 주겠다. 그것을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빚을 갚는 것이다. 김수철 씨는 아내 몰래 빚을 지고 있었다. 잠깐 쓰고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빚이 순식간에 눈더기처럼. 사위 여왕이 짠순이로 변한 비결은 저축을 시작한 지 겨우 2년. 저축이라는 것을 참맛을 알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내 월급날 신랑 댕겨 많은 카드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할 거가 되겠다면 폼나는 조그만 집이라도 자기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고 전세를 주고 본인은 작은 평수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네요.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난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이나 단체 행동을 남들리 싫어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단체 행동을 하는 체육이나 결혼 시간에 너무나 매술 게임이나 집단 체조 같은 거. 브라운스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고 금융앱에서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쓰며 다수의 평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내원의 구조를 끼워라. 남의 가르치지 않는 주식 투자법 등이 베스트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재테크 초단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었다가 또 고스란히 날리고 번lang 아파트를 상투에 서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에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 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준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네요. 실패를 통해서 우위의 본능. 종잣돈 마느라고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원시 본능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 우위의 본능을 일깨워서 슈퍼리치로 거듭날 것인가? 동남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서 결혼해서 월세 20만원짜리 그래서 어렵게 했다는 거죠.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 내가 꿈꾸며 사는데 필요한 부를 이루는 것이 가치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여느 부화장이 있었는데 그렇고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 얘기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 이유는 뭔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은 수많은 천재와 노력가들이 찾아낸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부자들의 첫 번째 취미는 독서다. 책을 읽는다는 거죠. 투자자보다도 증권회사를 먹여 살리는 초단타 매매. 투자자보다도 초단타 매매. 주식을 초단타로 매매하는 사람 중에서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매매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본능에 올인한 모든 사기는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한 공통점이 있다. 초단타. 어느 독특한 원시인의 죽음. 하버드 대학의 사회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은 타고난 근시에 대로 말한다. 인간의 유전자에 짧은 시간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다. 전세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좋았다. 나중에 전세로 살 때도 좋은 동네에 큰 평수로 전세 사면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말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감탄 탓이는 왜 실패했는가. 단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 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이익을 챙기를 먼저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전투의 최대의 수준의 투자가 아니라 바로 거대한 증권 시스템이다. 빚내서는 투자자가 망하는 지름길은, 빚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특히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고수들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빚을 낸 돈은 겁먹은 돈이다. 겁먹은 돈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겁먹은 돈으로는 100억대 부자의 신용카드 상고는 나중에 꿀 한 통보다 당장 엿가락이 낫다. 내일 천자보다 오늘의 재상이 낫다. 명년 세 다리보다 금년 세 다리가 낫다. 이런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의 만족을 중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는, 내가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의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마추어는 바로 투자 비법 찾고 하는데, 재테크를 망치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나는 재테크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책을 읽었다. 매일매일 재테크, 그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하면은 도중 벤자민 그레이먼, 워렌 버핏, 필립 피셔, 또 뭐 피터 린치 좋아서 또 읽었다. 그렇군요. 열로 하다가는 골러간다. 요즘은 열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 한번 뿌리고 늙으면 놀기도 어려우니 카드 빚을 내서 해외 가는 것은 젊은이 매년 해외로 나가 사면한 돈의 규모가 30조 원이라고 한다. 열로. 재테크 성공 요인으로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뻔히 아는 실행을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라고 했네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그렇군요.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부자가 되는 비결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철강 산업에도 이렇게 독점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집을 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사 항정 이사 많이 할수록 재산이 쌓인다. 이사 많이 할수록 신혼집 선정이 노후 재산을 좌우한다. 주식교 차트파 교주 조세 그린비를 영역을 글로벌 경제가 곧 한국 경제다. 부동산이 올랐어. 도사 환상의 오류, 쾌락 본능의 오류. 부자가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싹이 보인다. 자, 앞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빚을 갚아야 된다. 앞에서 나왔고요. 소비 여왕이 짠손으로 변한 것은 그래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그래서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인데 후의 본능을 나는 넘치는 재산보다 내가 꿈을 꾸며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이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체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습관은 무엇보다도 방법이 다르고 또 책을 읽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하는 것은 투자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100억대 부자의 신용카드 사용법은 나중에 꿀 한 통보다 당장 엿가락이 났다. 내일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심리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교적,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해라. 적을 알고, 손자는 적을 알고 나라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적이 어떤 사람인지 이를 알고, 주식에도 마찬가지.
적이 어떤 사람. 주식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대신에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다. 나는 독점이나 가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 중에서 대주주가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싸웠을 때보다 싸우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것이 대박이 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박 가능성이 있는 주식 고르는 법은 장기적으로 걸쳐서 주가가 오른 주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롯데, 칠성, 삼성화재, 농심, 아모레퍼시픽, 남양유업 같은 종목은 장기에 걸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거죠. 맞벌이 부부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모으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가 단기적으로 좋다.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단기에도 좋을 수가 있다. 욕심내지 말고 일확천금의 모든 신화는 거짓이다. 일확천금은 하지 마라. 그래서 장기적 부자가 되면 내 안에 부자를 깨워야 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이 편한 것을 저는 쾌락의 본능을 자제했고 억제했고 변화가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살이 원시인의 공포는 인간은 위급한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인 반사 행동을 하도록 진화해왔다. 공포심. 돈은 왜 나만 피해 나갈까 모르니까. 투자형으로 진화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투자형. 투자를 해라.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우라.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투자도 않는 것이. 빚을 내더라도 내 집을 마련해라. 손절매가 잘 안되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손절매 아니다 싶으면은 던져야 되는데 끝까지 잡고 있는 잘못된 그 방법들이 진화 심리학으로 본 재테크 실패 원인은 왜 부자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까? 딱 맞도록 나는 오랜 투자 경험 속에서 실패를 겪다 보니 재테크 실패 원인을 나름대로 체득하고 있었다. 재테크 실패는 왜 현대인의 유전자는 돈관리 프로그램이 빠졌을까? 불행하게도 인간의 유전자에는 가장 중요한 돈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현대인은 재테크를 배우기 힘들고 재테크에 실패한다. 인류의 최초 조상으로 이 심리적으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생존 본능에 따라서 저쪽에 실패하는 이유는 원시 본능 때문이다. 살집 좋은 집 옆집 아줌마 보자. 그냥 그렇게 원시인의 후예다. 구석이 시된 고기를 저장하는 냉장고가 없었는데 저축이라는 거 안전한 은행 예금만 고집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1970년 모 은행에서 20년째 장기 신탁 상품을 판 적이 있는데 이 신탁 팔 때는 1살짜리 자녀 명의로 1만 원을 장기 예탁하면 20년 뒤에 대학 입학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20년 만기가 되어서 고객들이 받을 돈은 겨우 15만 원이었고 배신감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손실 공포감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번다. 손실 공포감. 보험 가입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할 이선으로 보험료를 지불한다. 보험회사는 사람들의 위험 회피 본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확률적으로 이익이 남도록 증명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이다. 부자가 되면 공포감을 극복하고 자기 사업을 해라. 부자들의 직업을 조사해보니 대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왜 그럴까? 공포 본능 때문이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의 오류. 남들처럼 입을 거 다 입고 놓을 거 다 놓고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응? 그래서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놈들처럼 흘러오르기 때문이고 빈자가 무리 지어서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따라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 인간의 가시력이 원시시대. 부자에게는 한턱 내기가 없다. 부자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수보다 체면을 따진다. 왜 체면을 따지는가? 실제 자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한턱 내고 이렇게 하는데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기 어려운 이유는 최초에 이른 오스트랄 피터쿠스는 체격이 지금 12살 어린 정도로 아주 작았다. 그래서 체격에 별다른 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없어 맹수를 만들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맹수 숲길 바라도 한두 명이 있었더라도 대다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는 거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부자는 외로운 늑대, 빈자는 무리 짓는 양떼, 무리 짓는 양떼. 그래서 20대 준비기와 30대 승부 시기를 놓치는 이유는 결혼 전의 제 취미는 쇼핑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매일 다른 향수로 마무리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옷과 이런 것들이었고, 비싼 부리에 정신 나간 친구들을 했었답니다. 투기 바람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투기 바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은 부동산 투자 바람은 전체에 사라지지 않는다. 투기 바람이 일정한 방향이 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신문화되는 온통 땅 사라는 광고도 걸피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투기도 첫 번째 목표는 예나적이나 내 집 마련. 투기에서 늘 신경 좋고 나기.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뭔가? 예를 들어보자. 초콜릿을 먹는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초콜릿을 먹어서 구토를 일으켜나 설설함이 된다. 돈에는 초콜릿과 고통스럽게서 기억할 것이고 다시는 초콜릿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돈을 쓰고 싶은 욕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겪게 될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자.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는 뭘까? 저축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꺼내보거나 나중에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욕을 물리쳤다고 한다. 부자, 유혹 회피하기. 그래서 신화인하는 사이렌의 욕을 이기는 오디세이의 성공 전략을 보자. 사이렌은 하반신은 새이고 상반신은 오유, 마녀. 유혹 회피하기. 부자,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빚을 공표해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라. 자유롭게 살려면 빚부터 갚아야 되고, 투자는 언제나 위험했거나 역시까지는 않고,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본능대로 살아간다. 본능을 통제해야 된다는 건데요.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3가지 착각은: 바람에 나쁘기는 저 깃발을 봐라. 바람이 흔들린 것이냐, 깃발이 흔들린 것이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무엇인가 제자의 문제. 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인생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진화했다.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인간 인식 체계에 오류가 있다. 현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또 다른 증거를 보자. 방송 중에서 하수는 예측하려지만 고수는 대응하려고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은 전설을 깨우기만 당신은 고수다. 전설적인 편견에 의해 편들인 지가 한 말이다.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제를 보고 하는 거지. 하수는 행운만 보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다. 복권은 매주 사죠. 그런데 보험은 설계사가 매우 잘해주는데도 가입하기 싫어요. 그러나 복권의 당첨되기보다는 맞은 확률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부자가 되는 점을 걸어라. 부자 행복해져라.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부자를 만든다. 돈에 대해서 어떤 해석에 인식이 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가시면은 안 된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배워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에게는 복음과 같았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사주 팔자에 보지 마라. 가난을 극복하는 10계명. TV공을 즐거울 때 재테크책을 읽고, 남들 명품 옷을 볼 때에 이렇게 시장 패션으로 센스를 높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남들이 친구들의 호기심 한턱 낼 때에 눈 딱 감고 자린고비라는 비난을 감내해라. 남들이 휴일에 야외를 놀러 갈 때도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이나 일을 하고 부자를 질투하는 대신에 칭찬해라. 부자, 마녀 사냥 대신에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익히라. 마녀 환생 대신에 진짜 현실을 보아야 한다. 부동산에 오르는 것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다. 필리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자들의 착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시간을 일했지만 똑같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게 억울한 일이란다. 예전에 값이 같았던 아파트라고 해서 똑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는 게 자본시장의 원리다. 그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 탓하는 성격부터 고쳐라.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내부 통제형과 외부 통제형으로 부동산 값은 투기권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투기권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라 살집을 투기 대상으로 여기는 투기권들을 족쳐야 해. 반성해서 땅을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아줌마들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분노 어린 주장들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이 오른 진짜 이유는 경기가 좋아져 있거나 공급보다도 오를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의 줄을 서라. 주가가 오를 때는 우량 1등주가 많이 오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부실주들이 더 많이 하락한다는 거죠. 독점적 지위를 갖춘 1등 기업에만 투자해라. 독점적 주식 투자할 때도 약한 기업보다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빈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은 은행에서 계좌를 폐쇄해 주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한 외국 은행은 통장 잔고가 200만원 이하인 200만원 이하 소액 예금 고객들이 편집을 했다. 선물과 절친이 제발 거래를 끊어달라는 예언했다. 왜냐하면 은행을 먹여 살리는 고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더 주고라도 알짜 상가에 투자해라. 상가 투자 권하는 사람은 친척이라고 해도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상가 투자 권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말이다. 상가 투자의 시중 결론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 부동산 중개인은 분당에서 상가 투자로 돈 번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 상가 투자는 정말 고수들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런데 상가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해서 비법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머리 되는데 몸이 안 떨어지는 반쪽 재테크. 터져나오는 살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